목요일 밤에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 KFM 스페셜 18세 선거권 논란 18세에게 묻다 취재를 맡은 여무성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느냐의 문제 이게 오래전부터 지속된 논란이잖아요. 네,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된 논란이고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논란입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로 쭉 문제가 더 제기되어 왔는데요. 네. 이제 OECD에 가입된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만 19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우리나라 빼고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최근에 일본이 있었는데 예. 일본마저도 예. 지난 2015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거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예. 우리나라도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에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실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네, 우리나라에선 이제 만 18세가 된다는 건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 먼저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고요. 예. 군에 입대를 할 수 있고 예.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있고 예. 운전면허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예. 유독 선거할 수 있는 나이만 만 19세로 제한한다는 거는 네네.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시기상조다 혹은 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뭐 물론 이제 그 18세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선거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도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우려를 표명한단 말이죠. 네, 가장 큰 우려는 이제 교복을 입고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고3들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여야가 국회에서 좀 갈등과 대립을 조금 하듯이 고3 학생들도 교실에서 싸우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3들은 아직 정치적, 사회적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생각이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한 정치적 시각을 가진 어른들이나 혹은 가짜뉴스에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른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이 정치권의 이해 득실과도 좀 맞물려서 이게 좀 하여튼 계속 공회전만 지금 거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논란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18세에게 선거권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논란을 살펴보면 정작 당사자인 18세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법한데 고3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셨겠네? 네, 수원시 용tun구에 자리한 청명고등학교에 제가 방문을 해서 가까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 10명을 만나서 생생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경기도 수원시 청명고등학교 이곳에서 점심 급식이 끝난 뒤 3, 4, 5 모여 쉬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 이들의 공통점은 올해 만 18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명고등학교 3학년 15반 소지인이라고 합니다. 12반 유지혜입니다. 14반 마가연이라고 합니다. 9반 손민규입니다. 13반 배재현입니다. 11반 김미솔입니다. 4반 허정우입니다. 4반 강성현입니다. 13반 8번 김예진입니다. 11반 신민재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 이들에게 저희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혹시 누구누구를 뽑는지 알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네, 먼저 경기도지사 1분,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원 1분과 비례대표 1분, 그다음에 수원시장 1분이랑 또 이제 수원시의회 의원 1분, 비례대표 1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 분을 뽑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도의원이랑 시도지사,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때 법과 정치를 배우고 있는데 그걸 배우면서 우리가 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뭔지 잘 알게 되어서 교육감들과 지역의원들 포함해서 7가지 투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분들 뽑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지방자치단체장 분들이랑 뭐 지방의회 또 의원분들 뽑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명의 학생 가운데 5명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5명은
입시 때문에 바빠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고3 되니까 입시가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데 신경을 돌리긴 어렵긴 합니다.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뉴스 같은 거를 챙겨보진 않는데 엄마랑 아빠가 자주 보셔서 지나갈 때 그냥 가끔씩 보는 정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히 답하는 학생들. 이들에게 저희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투표권이 생기면 투표할 것 같냐고. 그랬더니 10명 다 당연히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은 있습니다. 투표할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투표하라고 공휴일로 지정해주기도 하고 작은 투표 차이로 결과가 바뀌는 거를 많이 봐가지고. 투표요? 열심히 찾아보고 할 것 같아요. 요즘 깨어있는 시민, 깨시민 대세기도 하고. 깨어있는 시민이요? 정치 문제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사회에 살고 계시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선거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와 다르게 선거는 의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형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중에 기본권 중에 참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옛날에 중세 시대부터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힘들게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훼손하면 안 되고 그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고 똑부러지게 답하는 만 18세 청소년들. 이들에게 어른들의 걱정을 전했습니다. 어른들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면 입시에 바쁜 수험생들이 혹시 투표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일부 선생님 또는 SNS에 휘둘려 교실이 정치판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학생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구나 투표를 처음 시작하는 건 미숙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세대든 있어왔던 고충이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면 성인 때 더 많은 사고력을 길러서 더 현명하게 투표할 수 있어서. 정치에 관련해서는 선생님도 좀 발언을 좀 꺼리시는 것 같고. 저희가 SNS나 이런 걸로 좀 영향을 받기가 쉬운 세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세대적인 특성은 20대, 30대, 40대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긴다면 좀 정치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을 고려해서 더 저희들을 위한 법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숙이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투표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나 19세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투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선거 때 그냥 쉬는 날로 지나가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별로 나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는 생각이 어린 게 아니라 그냥 알 기회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만약 선거날에 선거 안 가고 쉬겠다고 하면 미뤄서라도 선거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고3들도 자기 의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어른들이 뽑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저게 정말 맞는 정치인가 하고 싶기도 하고 의구심 들 때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뽑는다면은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입시 때문에 일단 바쁜 것도 있는데, 이게 고3이 일단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애초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고3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미리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고3도 아마 입시의 바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 학생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 네가 뭘 알아? 가서 공부나 해. 라는 말이 못내 속상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권이 없는 10대들끼리 했던 모의 투표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빠께서 저랑 이제 TV를 보다가 정치 얘기를 하면 너는 뭘 아느냐, 공부나 해라 할 때마다 조금 속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 했었을 때 이제 10대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의 투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SNS에서 이제 10대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투표권을 가진다면 어떠한 사람을 투표하겠는가라고 해서 모의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직접 투표를 해봤는데 10대와는 20대와 이제 30대와 달리 10대는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헌법 개정안에서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준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민주적인 사회가 발전될 수도 있고 10대들의 여론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과연 학생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10명의 만 18세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이번 선거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단연 입시와 교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정시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시가 보통 이게 생기부를 보거나 내신을 보는 그런 전형인데 그런 거는 학교나 선생님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그런 걸로는 공정하게 학생들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수시와 정시폭을 좀 조정하는 그런 것과 절대평가 같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나 영어 같은 거를 좀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입시에 참여하는 건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입시에 관련이 있는 게 학생들인데 학생들 의견을 뭔가 약간 대변한다 그래야 되나? 어른들이 그냥 저희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지 저희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야자가 끝나고 꿈의 대학을 했잖아요. 실행이 됐었는데 제가 잠깐 참여를 했다가 말았는데 너무 별로 부실하고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차라리 야자를 활성화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 18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겠다. 그 밖에도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후보자 됨됨이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할 거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저번에 혹시 했었던 경기도지사 토론회 처음에는 막 공약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되게 비슷비슷하게 공약들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론 같은 시간이 있었을 때 너무 사적인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자질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그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투표에 참여할 것 같아요. 제 의견도 되게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약들이나 이런 거를 TV로 많이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애들이 정말 똑똑해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 KFM 스페셜 18세 선거권 논란 18세에게 묻다를 듣고 계십니다. 평범한 고3 만 18세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학생들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투표권 줘도 되겠는데? 오히려 꼼꼼히 따져보고요.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7표 행사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총 8표를 행사합니다만 7표 뭐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지? 어른들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데 아이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또 수원시장, 뭐 그러니까 지자체장인 거죠. 지자체장, 그리고 또 지방의회, 또 비례대표, 그 교육감, 뭐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아이들의 생각을 좀 확인해봤는데 연 PD? 네네. 예. 18세 선거권 논란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와 있죠? 정말 학생들에게 아쉬운 소식인데요. 예. 계속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2일이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한이었는데 네네. 만약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를 했다면 네.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고3 학생들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요. 예. 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하며 목소리를 내고 삭발과 농성을 하며 투쟁을 하는 것도 참정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머리카락을
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2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청소년 농성단 3명이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정치권의 변화는 없었고 20일 뒤인 4월 10일 자유한국당은 오늘 평판식과 천만인 서명운동 선포를 시작으로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내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진입합니다. 18세 선거권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끝장 토론 요구서를 전달하려는 청소년 농성단 마찰이 빚어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9일 뒤인 4월 19일 비슷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방송기자클럽 국회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 각 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인 방송토론회가 끝난 직후 갑자기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회원 2명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대표님, 선거일날 언제 하실 겁니까? 서울국회 좀 열어주세요. 청소년들이 오늘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은 18세 선거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조기 취약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 18세 선거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자유한국당은 최근 하나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학제 개편과 연계한 선거 연령의 조정. 다시 말해 고등학교 학제를 바꿔서 지금보다 1살 어린 18살에 졸업하도록 학제 개편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 만 18세로 선거권 조정을 하겠다고. 학생들이 교복 입고 투표하는 일은 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꼼수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말. 변경이라는 10년, 20년 걸리는 큰 국가적인 어떤 정책 변경입니다. 그럼 이걸 10년, 20년씩 미루자는 얘기냐.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은 이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입니다. 18세 선거권이라는 2020년부터 만약에 되면 그때도 여전히 교실이 정치장화되는 이 문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교실이 정치 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정우 소장은 지나친 우려가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시민교육의 기회를 막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18세 선거권이 꼭 돼야 하는 이유를 고민한다면 사정교육이나 모의투표, 청소년의회,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자세 등 긍정적인 방향의 대응 방법이 있는데, 실은 이유만 생각하니까 미성숙하다, 교실이 정치화가 된다는 말이 말을 낳고 우려를 현실이라고 칭하며 나집을 방패 삼은 것 같은 형상입니다. 지난 6월 4일 서울시청.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되고 기호 0번 청소년이 실제로 출마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오늘 오신 교육감 후보님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 후보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약속하는 장이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소속 청소년들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감 0번 후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출마하고 싶어도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위해 9시 등교, 3시 하교 정책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저의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이번 선거에 실제 출마를 못합니다. 출마뿐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누구보다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에 막상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어른들끼리만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은 당장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월 13일 어른들이 투표 정말 잘 하셔야 되죠.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 꼭 해야 되나? 찍을 사람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나저나 이 선거 연령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코 쉽지 않을 듯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갈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이제 선거 연령 한 살 낮추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제 만 20세에서 만 19세 낮추는 거 45년 걸렸습니다. 이제 당시 2005년이었죠. 열린우리당은 18세를 주장하고 예.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20세를 주장해서 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살씩. 현재 만 19세 기준이 된 건데 예. 이렇게 한 살 낮추는 데 45년이 걸린 만큼 또 한 살 낮추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심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우리 사회 여론과 합의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새로운 관점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말을 직접 가슴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취재를 맡은 염우성 PD 수고했는데 끝으로 또 후일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정말 바쁜 와중에 취재 협조해 주신 고3 분들에 좀 감사드리고요. 이 예. 방송 꼭 듣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부끄럽지 않은 취재가 되었을지 걱정과 우려 반입니다. 네, 그래요. KFM 스페셜 오늘은 18세 선거권 논란 18세에게 묻다였습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고3 수험생들인 이 수원 청명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